1945년 광복의 함성, 갈림길의 한반도, 프롤로그 어둠 속의 불꽃. 1945년 8월, 서울의 거리는 폭풍전의 고요로 가득했다. 36년간의 일제 식민지배는 사람들의 영혼을 짓밟았지만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남산 기슭의 허름한 초가집에서 18살 민재는 숨을 죽인 채 라디오 앞에 앉아 있었다. 일본어 방송이 흘러나왔지만 단어 사이로 들려오는 소문, 일본이 항복했다. 는 그의 심장을 거세게 뛰게 했다. 민재의 어머니 순자는 거친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재야, 정말로 우리가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민재는 대답 대신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태극기를 꺼내 들었다. 1919년 3.1운동 당시 일제의 총검에 찔려 숨진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 이 깃발을 지켜라. 언젠가 이 땅에 자유가 올 거다. 이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자유의 함성은 곧 새로운 폭풍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제1장 해방의 피와 환희.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본 천황 히로히토의 항복 선언이 라디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전쟁은 끝났다. 그 순간 서울은 얼어붙었다. 종로거리, 남대문 시장, 경성역 앞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그러다 누군가, 한 젊은이가 태극기를 높이 들며 외쳤다. 대한 독립 만세. 그 외침은 불길처럼 번졌다. 거리는 순식간에 환호와 눈물로 뒤덮였다. 맨발의 아이들, 누더기를 걸친 노인들, 일본식 교복을 찢어버린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만세를 외쳤다. 민재는 그 물결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태극기가 펄럭였다. 군중 속에서 그는 한 소녀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단발머리에 빛나는 눈을 가진 은희였다. 은희는 민재의 태극기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 깃발 어디서 났어? 그녀의 목소리는 군중의 함성 속에서도 또렷했다. 민재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대답했다. 아버지의 유산이야. 이걸 위해 목숨을 바쳤지.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손에 든 작은 태극기를 보여주었다. 나도 그래 우리 오빠가 상해에서 만들었어. 지금은 살아계실지 모르지만. 그들의 대화는 곧 끊겼다. 거리 끝에서 총성이 울렸다. 일본군 경찰이 여전히 무기를 들고 군중을 위협하고 있었다. 해산하라. 질서를 어지럽히면 쏜다. 한 일본군 장교가 고함쳤다. 군중은 동요했지만 은희는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우린 자유다. 너희가 무슨 권리로 우리를 막아? 그녀의 용기에. 군중이 다시 용기를 얻었지만 총성이 다시 울렸다. 한 젊은이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민재는 은희를 끌어당겨 골목으로 숨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이게 자유의 시작이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제2장 갈림길의 음모. 광복 몇 주 후 서울은 환희와 혼란의 도가니였다. 미군과 소련군이 한반도에 진주하며 38선은 남과 북을 갈랐다. 미군정은 남쪽을, 소련군은 북쪽을 장악했다. 민재는 이 모든 변화가 낯설었다. 그는 은희와 함께 종로의 찻집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은희는 책을 펼치며 말했다. 미국과 소련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려 해. 미소 공동위원회라는 게 시작됐대. 근데 그들이 우리를 위해 일할까?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해방은 자유를 약속했지만 새로운 외세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게다가 마을에는 불온한 소문이 돌았다. 일본군 잔당이 여전히 서울 곳곳에 숨어 있고 그들은 미군정과 비밀리에 손을 잡으려 한다는 소문이었다. 민재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어느 날 밤 그는 우연히 그 소문의 진실을 마주했다. 골목길에서 만난 낯선 남자. 그는 자신을 김 선생이라 소개했다. 그는 독립운동가였지만 그의 눈에는 이상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민재, 우리나라를 지키려면 힘이 필요해. 북쪽으로 가자. 소련이 우리를 도울 거야.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민재는 불안했다. 김 선생의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 붙었다. 그들은 비밀리에 무기를 모으고 있었다. 일본군 잔당이 아직 서울에 있어. 그놈들이 미군과 손잡고 우리를 다시 노예로 만들려 해. 김 선생의 말은 민재의 가슴을 찔렀다.
그날 밤 민재는 은희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은희는 단호했다. 민재, 그 사람들 믿지 마. 그들은 자유를 말하지만 결국 또 다른 주인을 섬기려 해.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다. 그러나 민재는 갈등했다. 그의 아버지는 자유를 위해 싸웠지만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싸움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다. 제3장 배신과 비극. 1945년 10월 미소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그러나 회의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미국은 자본주의 체제를, 소련은 공산주의 체제를 밀어붙였다. 한반도의 미래는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지만 정작 한국인의 목소리는 묻혔다. 민재는 이 소식을 신문으로 읽으며 분노했다. 우리가 왜 저들의 꼭두각시가 되어야 해? 그는 은희와 함께 거리로 나가 항해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그들의 외침은 공허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는 김 선생의 제안을 받아들여 비밀 모임에 참석했다. 지하실에 모인 사람들은 무기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들은 일본군 잔당이 숨어있는 창고를 습격할 계획이었다. 이건 우리나라를 위한 싸움이야. 김 선생은 열변을 토했다. 민재는 망설였지만 아버지의 태극기를 떠올리며 결심했다. 그는 은희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 그녀가 반대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습격 당일 민재는 어두운 창고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일본군 잔당이 아니었다. 미군 병사들과 협력 중인 한국인 밀정들이었다. 김 선생은 민재를 속였다. 이 습격은 단순한 테러였고 김 선생은 소련의 지시를 받고 미군정을 혼란에 빠뜨리려 했다. 총성이 울렸고 민재는 혼란 속에서 도망쳤다. 그의 옆에서 한 동료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민재는 공포에 떨며 골목으로 숨었다. 그의 손에 쥔 태극기는 피로 물들어 있었다. 제4장 붉은 태극기. 민재는 은희를 찾아갔다. 그녀는 민재의 피 묻은 손을 보고 경악했다. 민재,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재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김 선생의 배신, 무의미한 싸움,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 은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재, 자유는 이렇게 피를 흘리며 얻는 게 아니야. 우리가 싸워야 할 건 외세도 이념도 아니야. 우리 자신을 믿어야 해. 그날 밤 미소공동위원회는 결국 결렬되었다.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의 신탁 통치를 놓고 합의에 실패했다. 서울은 다시 혼란으로 뒤덮였다. 민재는 은희와 함께 남산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피로 물든 태극기를 펼쳤다. 이 깃발은 우리 아버지와 오빠의 꿈이었어. 은희가 말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야. 우린 계속 싸워야 해. 진짜 자유를 위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은희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다. 그들은 태극기를 높이 들었다. 바람이 불자 깃발은 힘차게 펄럭였다. 그러나 그들의 뒤로는 새로운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38선 너머 한반도는 갈림길에 서 있었다. 제5장 희생과 맹세. 1945년 겨울 서울은 매서운 추위에 휩싸였다. 민재와 은희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비밀 모임을 조직했다. 그들은 미군정의 눈을 피해 한글을 가르치고 독립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러나 김 선생의 배신은 민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피로 물든 태극기, 쓰러진 동료의 얼굴,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 어느 날 은희는 민재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다. 이건 내 오빠가 상해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야.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은희야, 자유는 희생 없이 오지 않아. 하지만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너는 살아서 싸워야 해. 민재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은희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우린 이 깃발을 지킬 거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미군정과 소련군의 갈등, 한반도를 둘러싼 외세의 음모, 그리고 내부의 분열 속에서 민재와 은희는 새로운 결심을 다졌다. 그들은 자유를 위해, 그리고 진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계속 나아갈 것이었다. 에필로그 영원한 불꽃. 1945년 광복의 함성은 한반도 전역을 뒤흔들었다. 그러나 그 함성은 새로운 전쟁의 서막이기도 했다. 민재와 은희는 피와 눈물로 얼룩진 태극기를 들고 남산에 섰다.
그들의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미소공동위원회는 결렬되었고 한반도는 갈림길에 놓였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 불꽃은 자유를 향한 열망이었고 어떤 폭풍에도 꺼지지 않을 맹세였다.